자, 팔방미인 경기도 의회의 활동을 저희가 추적해보는 좋은 프로그램이죠. 경기의정 Yes, Sir. 이번 시간은 경기도민들은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또 현안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가보는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0.78명, 저출생 국가.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임산부와 아동들이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 후 베이비박스로 오는 아기 수가 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위기의 임산부와 미혼모를 위한 복지 지원 방안은 무엇일까? 이인의 경기도 의원과 주사랑 공동체 양승원 사무국장의 다양한 방향 제시를 통해 위기의 임산부와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생각해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나오시니까 벌써 스튜디오 안이 선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자, 선한 두 분 가운데서 먼저 첫 번째 선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이인애 경기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고양시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따뜻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경기도의원 이인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특별히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재단법인 주사랑 공동체 양승원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사랑 공동체 양승원 사무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인혜 의원님은 경기도 의정 활동을 하신 지 1년 되셨죠? 네, 맞습니다. 1년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이건 아쉽다, 잘한 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초선 의원이고요. 네. 1년 차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의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적응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5분 발언이라든지 일괄 질문에 도정 질의도 했었고, 최근에는 또 1분 1답 또 조정 질의 한 번 더 했어요. 그 속에서 이제 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이 뭐 출생률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출산과 육아 문제에 좀 관심이 많으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사무국장님은 주사랑 공동체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이 주사랑 공동체는 어떤 단체일까요? 25년 전에 이제 병원에서 장애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들, 또 병원에서 돌볼 수 없는 아기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그러한 그 아동들을 이종락 목사님께서 맡으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종락 목사님 부부가 이 장애인 아이들을 친자녀와 같이 잘 키운다는 소문이 많이 났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꽃샘추위가 있었던 2007년 4월에 생선박스에 저체온 생선박스. 생선박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생선박스 안에 저체온증에 있는 다운 증후군 여아가 발견이 되었어요. 아이고, 이런. 네. 늦게 발견했으면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 염려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제 베이비박스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체코에 있는 베이비박스가 언론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2009년 12월에 교회 담벼락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게 되었고요. 베이비박스가 있기 전부터는 야산의 공중 화장실에 쓰레기장에 많은 아기들이 죽어서 발견된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동들과 미혼모를 돕고자 말씀드렸던 장애인 생활 공동체와 베이비박스 운영,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모 자립을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지금 그 야산과 쓰레기장에 아이를 갖다 버린다고요? 정말 가슴 아픈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가 요즘 뭐 저출산 문제 말을 하지만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궁금한 것이 이제 그 만약에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이가 베이비박스에 이제 이른바 버려진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베이비박스의 문이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 벨이 울립니다. 그럼 24시간 동안 이제 그 상주하고 계시는 보육사가 아기를 10초 안에 발견을 하고요. 혹시나 아기가 아픈지 장애가 있는지 혹시 학대 흔적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보호를 하고요. 동시에 이제 상주하고 있었던 상담사가 밖으로 나가서 아기 친부모를 만납니다. 이제 그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힘들었는지, 야달팠는지, 고달팠는지 이런 부분들 다 들으면 이분들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세요. 그때 저희가 이제 아기를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바로 복지 지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30% 정도가 아기를 다시 키우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스톱으로 복지 지원을 하는데 뭐 주거비며 생활비며 양육키트, 법적인 문제들까지도 저희가 다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는 가능하지만 키우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양 상담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저히 출생신고가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미아 신고를 하면 지구대에서 DNA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관할 구청에서 이제 아기를 데리러 와요. 그럼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에,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아동보치센터에 인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이나 아니면 입양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이 분야에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사실 제가 일단 입양 가족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은 먼저 그래서 사실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베이비박스를 더 알게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 속에서 사실 많이 지원되어야 될 부분들도 많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제가 이 분야에 앞장서야겠다. 좀 다 어쨌든 시선이 가지는 곳에 법과 제도와 정책과 예산들이 계속 이제 가게 되니까 내가 먼저 시선을 좀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작년 11월에 도정 질의를 통해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 좀 했습니다.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생겼고 신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기들은 입양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기를 호적에 올릴 수 없는 상태, 즉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아기가 보호받지 못하는 곳에 유기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 이 아이들의 숫자가 증가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2012년에 입양특례법이 이제 개정을 했는데요. 그때는 사실 친부모와 그 아이, 어쨌든 아이가 조금 더 인권이 보호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좋은 취지로 법 개정이 됐지만 현실은 약간 정반대로 흘러갔죠. 왜냐하면 출생신고를 강제해야지만 입양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입양이 되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혼외자이거나 네. 아니면 미혼모이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고등학생이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되게 많잖아요. 내가 이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상 접해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입양을 보낼 수도 없고 이 아이를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베이비박스로 이 아이를 데리고 향한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베이비박스에 갑작스럽게 적게 이제 뭐 하루에 뭐 1년에 인원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 정도가 오다가 갑자기 2012년에 173명으로 증가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이 입양특례법 우리 사무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입양특례법의 경우에는 이 알 권리에 너무나 치중한 나머지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출생신고가 어려운 아기와 미혼모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사례를 들면 위기 임신을 한 미혼모 중에서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이제 출산을 한 거예요. 고시원 안에서요. 출산을 한 다음에 이제 그분도 아기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 3층에서 아기를 던지고 본인은 5층에서 투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 마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베이박스를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한번 전화해봐라 라고 해서 신발도 신지 않고 바로 온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기 임신을 통해서 땅에 이제 흙구덩이를 파고 산에서 흙구덩이를 파고 나와 직접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기를 묻으려고 하다가 아기가 우는 바람에 화들짝 놀라서 마침 베이박스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박스에 흙이 묻은 아이를 안고 온 사례. 그리고 본인이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학교에서 그때 10대 청소년이겠죠. 이제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는데 아기가 나온 거예요. 그 아기도 놀라니까 가로 울었겠죠. 찬물이 딱 닿으니까. 그래서 교복 윗 옷을 벗고 그 아이를 안고 핏덩이가 된 아이를 안고 베이박스에 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출생신고 사각지대와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한
숨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법보다 인권보다 행정보다 복지보다 소중한 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또한 우리 사회에서 항상 존재해왔던 사회의 구성원이고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선 이러한 장치가 없다라는 게 제일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논리적인 법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한 아이의 생명의 문제고 또 산모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렇게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대책은 뭐가 필요할까요, 의원님? 일단 사실은 우선적으로는 지금 상위법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은데요. 국회에서는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이제 김미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일단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현재 그게 계류 중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의회에서도 그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이 빨리 제정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촉구 건의안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산모도 보호할 수 있고 출산을 그다음에 출산된 아이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은요.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산모가 네. 이제 내가 출산을 하고 싶다. 근데 어쨌든 내 신원이 노출될까 봐 두려워서 고시원에서 출산하고 뭐 화장실에 출산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 아이도 어쨌든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인데 그 입양특례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친부모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생신고를 하라고 강요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보장해 주는 거죠. 상담기관의 상담기관장이 그 부분을 보호했다가 추후에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친부모를 알고 싶다. 그럼 그 부분을 이제 공개해 주는 그런 절차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해결된다면 이 산모도 보호하고 아이도 보호할 수 있는 법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말을 또 이런 주제에서 하긴 좀 그렇지만 의원님 그래도 뭐 베이비박스 운영이든지 아니면 또 입양 절차 등등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저희 경기도 의회에서도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보자. 네. 제가 도정 질의하고 나서 지사님이랑 통화를 한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일문일답하면서도 제가 답을 받아냈어요. 근데 이번 9월 추경 때 저희가 관련된 예산을 세울 예정이고요. 저희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쨌든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마음을 돌리거나 아니면 정말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먼저 우선적으로 사전에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저도 집행부랑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 경기도 내에 베이비박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모든 거를 베이비박스만큼 해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경기도 내에서도 일단은 위기 임산부들이 좀 보호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만들려고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실 2023년 추경에 좀 그 내용을 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좀 많은 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